동양 문명에서의 수레. 중국으로 전래된 수레. 중동에서 최초로 발명된 수레는 4,000년 전에는 인도로 전파된다. 하지만 묘하게도 중동과 더 가까운 이집트에는 좀처럼 수레가 보급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집트는 모래 사막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레가 다니는 것이 불편했고, 이집트 문명 자체가 폐쇄적인 성향이 강했으며, 또 나일강을 중심으로 수로가 발달되어 있어서 굳이 수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3600년 전 이민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집트에도 수레가 보급된다. 이집트에 수레가 보급되던 시기 중국에도 수레가 들어오게 된다. 당시 수레를 전래해준 것은 중앙아시아 초원에 살고 있던 유목민들이었다. 유목민이 사는 넓은 초원은 수레가 다니기에 좋은 환경이었고, 수레를 끌 소와 말도 풍부해서 이곳에서는 수레를 사용하기에 적격이었는데, 이때까지 유목민들은 거의 말을 탈 줄 몰랐었다는. 그런 유목민들로부터 상나라 사람들은 수레 사용법을 배워서 갑골문자에서는 전차를 탄 군인과 수레를 탄 귀족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런가 하면 이런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 군대의 주력 또한 수레였다. 주력 군대가 전차병이라 하면 그만큼 고대 국가 시절부터 중국에서는 수레가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방증임.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는 이렇게도 전차가 널리 보급된 것일까? 여기에는 지형적인 원인이 있었다. 넓게 퍼진 화북지방의 대평원 때문이었다. 넓고 평탄한 대지였기 때문에 수레가 달리기에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남선 북마의 중국. 이후 중국은 2500년 전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일상생활의 교통수단으로서도 수레가 널리 사용되는데, 이런 까닭에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통일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문자, 화폐, 도량형 외에도 수레의 크기를 통일시킨다. 아니, 수레의 크기를 통일하는 게 왜 그리 중요했던 걸까? 이건 수레가 다니는 도로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보통 수레가 여러 번 지나간 자리는 바퀴에 따라 움푹 파이기 마련인데, 로마시대 도로의 수레 자국이다. 돌까지 달았다. 이 자국을 따라 다른 수레들도 계속 같은 길을 다니다 보니 수레가 지나가는 도로는 W자 모양으로 수레의 길이 형성된다. 이럴 때 바퀴의 폭이 다른 수레는 좀처럼 지나가기가 쉽지 않게 된다. 때문에 진시황은 수레의 바퀴 폭 크기를 통일시켰던 것이다. 이후 중국에서는 한 번에 15만 대의 수레가 동원됐다는 기록이 나오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레를 사용하는 문명으로 부상한다. 중국이 이렇게 수레를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는 100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은 대부분 화북 대평원에 밀집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2000년 전 중국의 인구 밀도를 보여준다. 이곳은 건조한 대평원이 펼쳐져 있는 반면 수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규모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수레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드넓은 화북 평원의 모습이다. 반면 10세기 이후 새로운 중심권으로 부상하게 되는 양자강 유역의 강남은 강과 호수가 발달하여 이곳에서는 배가 널리 사용된다. 남선 북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부지역에서는 배가 수레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만약 배와 수레가 동시에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배가 더 싼 값에 더 많은 짐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배의 사용이 수레를 능가하게 된다는. 여기에 북부 지역은 밀을 비롯한 밭농사 중심이었지만 화북지방의 밀밭 모습이다.
남부 지역은 논농사 위주의 지역인 만큼 수레가 다니기에 불편했다는 점도 이곳에서 수레가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이런 탓에 17세기 명나라 송응성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남방에서 태어난 사람은 큰 수레를 보지 못하고 북방에서 늙은 사람은 큰 배를 보지 못한다.